반갑습니다. 오늘 체험 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자, 우리가 블로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. 바로 뭐죠? 바로 증거주의라는 겁니다. 우리는 무조건 증거를 들이내야 돼요. 증거 없이는 어떠한 설득력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럼 그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? 당연히 첫 번째가 사진이 필요하죠. 사진을 이제부터 풍부하게 찍어야 됩니다. 사진을 찍을 때 나는 이제부터 강사가 아니라 포토그래퍼다 라고 생각해서 매 순간 시간이 날 때마다 찍어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동영상이 필요한데 이 동영상 찍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고난이도긴 해서 오늘 첫 번째 미션은 바로 증거주의의 첫 번째 연습인 사진,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인 글 3줄에 대한 연습을 하겠습니다. 제가 이것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많이들 안 하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서 써주시면 됩니다. 제목부터 다 따라서 쓰면 돼요. 자, 첫 번째로 나왔던 것은 불당동 수학학원이 있죠. 자, 항상 지역명하고, 자, 제목은 첫 번째 지역명과 자신의 과목명을 넣습니다. 앞에다 넣어주세요. 이게 바로 우리가 검색이 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니까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제목이 되게 좋은 제목은 아닌데요. 일단은 제목을 뽑기가 쉽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 가주시면 됩니다. 초등학교 6학년 실수 많은 학생. 자, 첫 번째 요소가 뭐죠? 타겟층에 대한 얘기죠. 예를 들면 내가 성인 영어를 하고 있다. 그러면 이제 막 회사에 신입 들어간 회사원에 라든가, 아니면 나이 30에 다시 영어를 하고픈 이라든가, 아니면 그리고 미술학원에 이제 아주 어린 유아라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이런 식으로 타겟층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요. 두 번째로는 제가 여기다 실수 많으이라는 학생이라고 썼는데 그 학생들이 그 타겟층이 자주 하는 그 고민들이 있어요.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외국인만 만나면 말을 못하는, 또는 문법은 많이 알지만 실제로 회화를 할 수 없는, 수학에서 실수 많은 학생 어떨까요? 이거 실수 안 많은 학생이 있나요? 그 타겟층이 자주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두 번째 키워드를 씁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건데요. 그냥 뭐뭐 하는 법 있죠? 이렇게 공부법처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걸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법이라고 제목을 쓰는 겁니다. 자, 제목 그대로 이거 따라 쓴다고 해서 완벽하게 따라 쓰면 안 되죠. 그죠? 자기의 그거 맞춰서 해야 되겠죠. 그걸 써주시면 제가 그 피드백을 또 다시 드릴 테니까. 자,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영상을 찍긴 좀 어렵고요. 일단은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처음엔 제가 뭐라 썼냐면 이 따옴표 같은 것도 그대로 따라하세요. 불당 초등학교 6학년, 답이 계속 다르게 나와서 틀려요. 이렇게 마치 글을 대화체로 쓴다는 거예요. 자,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. 자, 두 번째로는 이렇게 대화체로 쓰는 겁니다. 글이 딱딱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지금 마치 학생이 말하는 것처럼 쓰는 거죠. 여기다 눈물 같은 것도 해주면 좋고, 학생이 말하는 것처럼 글을 씁니다. 그래서 이 학생이 풀이가 길고 검산을 잘 안 하다 보니 계산 실수가 계속 나왔어요 라고 마치 학생이 말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말하고요. 사진을 넣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이 사진이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? 학생 활동과 관련된 거겠죠. 이거 엄한 사진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. 근데 이거 활동인데 가장 좋은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좀 뭔가 잘 못했다가 1차 풀이 때 잘 못했다가 2차 풀이 때 잘한,
이 사진을 구해야 돼요. 자, 그러면 선생님이 내일 강의를 하실 때 너 이거 먼저 한번 해봐. 했더니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 있겠죠? 그럼 지도를 하세요. 그래서 잘하게 되도록 만드세요. 그래서 2차 풀이를 만드세요. 얘가 2차 풀이 때도 못했는데 어쨌든 전후가 좀 나와야겠죠? 그래서 지도한 것들에 대해서 결과물을 써서 또 사진을 찍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학생활동의 핵심이 어떠한 것의 전과 후가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이 전후 사진을 구하기 어려우면 일단은 전이라도 구하세요. 후는 차차 구하면 되니까. 이때 템포를 봤을 때 이 사진 한 장에 대해서 글 3줄밖에 없죠. 물론 요 밑에 조금 있지만 그냥 극히 짧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러분들이 너무 글을 길게 쓰려고 하거든요. 처음에는 짧게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. 역시 이 사진에 대해서도 뭐 간단하게 지도 후, 변화된 이런 단어 너무 좋아요. 뭐 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리나 필기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진짜 반드시 필요해요. 그래야 증거가 남잖아요. 자, 우리가 첫 번째 미션. 어떻게 보면은 쉽다면 쉽고요. 또 어떻게 보면 어렵다면 어렵습니다. 어떤 점에서 좀 어렵냐면 나는 이 후 사진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런 점에서 어렵죠. 그렇죠. 그리고 이 제목을 뽑는 게 또 은근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첫 번째 해야 될 미션 이게 통과돼야 우리가 함께할 블로그 집중반 함께할 자격이 생깁니다. 이거에 산을 못 넘으면 같이 할 수가 없어요. 이거 뒤로는 더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. 하지만 제가 블로그로 우리 학원의 등록률 90% 이상이다 블로그만 보고 오고 있고, 물론 이것까지 되기에 반년 이상 걸리긴 했어요. 하지만 그 뒤로는 자동으로 굴러간다는 거죠. 그죠? 자, 그래서 제목을 좀 신경 써서 써주시고, 두 번째로는 학생 활동의 전후 사진을 신경 써서 글을 그냥 올리세요. 그 다음에 그 링크를 저한테 보여주세요. 만약에 이 사진이 후 사진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빼시고요. 난 전 사진도 없다. 그럼 학생 활동이 아니라 학원 화장실에도 찍으세요. 화장실에도 찍고. 근데 이게 이 제목하고 어울려져야 되겠죠. 그죠? 타겟층이 갖는 어려움을 뭐뭐 하는 법. 그러면 최소한 그 학생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전 사진이라도 필요한 거죠. 이 링크를 보내주시는데 이 강의를 듣고 24시간 안에 해주시면 됩니다.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. 50%의 완성만 되면 그냥 올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알겠죠?